제가 오늘 단톡방에 어제 그저께 들어가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튜브에서 소싱이나 광고나 공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공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X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X소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외계어를 좀 많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차피 좀 다 이해 못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해 못하니까요. 잘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혼자서 쓱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하마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사실. 자, 판매량은 뭐죠? 판매량은 노출수 곱하기 유입 클릭률 곱하기 전환 전환율. 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이제 앞으로 광고든 소싱이든 뭐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광고에 관련된 내용인데 소싱도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하시면요. 그래서 노출수는 임프레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클릭률은 CTR, 클릭 트루 레이시오라고 해요. 전환율, CVR. 노출수는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요인.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냐, 이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품이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클릭률에 전환율 곱한 거. 요거는 나의 상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성, 마케터빌리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클릭률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CTR,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CVR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내 상품성을 얘기하는 건 클릭률과 전환율, CTR, CVR이다. 노출, 이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만큼 노출이 돼요. 이만큼. 그 다음에 클릭이 이만큼 되고요. 판매가 이만큼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이제 노출을 클릭으로 만들어낸 나의 능력은 뭐죠? 이렇게 만들어낸 나의 능력. 어그로 제가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아까 상품성 뭐라 그랬죠? CTR, CVR. 그러면 노출을 클릭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능력은 CTR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죠? 왜 아무도 답변을 안 주시지? 여기 답변 좀 하세요. 아셨죠? 자, 클릭을 판매로 만드는 나의 능력 뭐죠? CVR CVR입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을 내 상품으로 끌고 오는 능력, 그게 CTR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노출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내 상품으로 끌고 오는 능력, 그게 CTR이에요. 내 상품의 CTR.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어떻게 리뷰를 작성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판매를 이끌어내는 나의 능력이 CVR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CTR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썸네일, 가격, 리뷰가 있긴 한데 그 쿠팡 앱 들어가 보셨죠? 리뷰 잘 안 보여요. 이게 뭘로 CTR이 결정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요 면적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하여금 CTR이 보통 결정이 됩니다. 딱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그쵸, 썸네일이 한 50% 이상 보이죠? 그래서 썸네일이 50%의 CTR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가격 잘 보이죠? 밑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리뷰는 저 밑에 살짝 보여요, 그죠? 그래서 리뷰는 CTR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영향은 썸네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썸네일, 리뷰, 가격, 상세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CTR, CVR이라는 파라미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제품을 쿠팡 추천이라는 배지가 붙었는데 갑자기 판매량이, 오가닉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이거 뭐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 CTR. 네, CTR이 늘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 그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엄청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봐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노출된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얼만큼 내 상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능력, CTR이라는 능력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을 하는 상세 페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좋고 많은 신뢰성 있는 리뷰를 쌓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CVR, 이 CVR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는 CTR과 CVR 이 두 가지만 알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파라미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다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고도 마찬가지고 소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사업은요, 여러분 투자 대비 회수예요. 투자 대비 회수, 그렇죠? 그러면 광고를, 제가 이제 광고 특강이니까 광고를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검색 광고를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검색 광고 말고 또 뭐가 있죠? 브랜드 광고, 그죠? 근데 이제 검색 광고는 CPC, 코스트 퍼 클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회 클릭당 비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노출, 클릭, 판매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검색 광고 어디다가 투자를 합니까? 투자. 노출에? 다시 한번. 코스트 퍼 클릭입니다. 자, 어디다 투자합니까? 클릭에다 투자하죠. 그러면 내 상품이 썸네일이 너무 구려요. 썸네일이 너무 구립니다. 검색 광고랑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습니다. 뭐 딥다이브 하면 있긴 있어요. 뭐 저 끝까지 가면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내 광고 효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하나도 없다. 내 광고 효율이 잘 나오려면 클릭다운 뭐예요? 클릭다운 CVR이죠. 내 상품의 CVR만 좋으면 검색 광고는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노출은 공짜예요. 검색 광고에서 노출은 공짜입니다. 클릭에만 돈이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검색 광고는 여기 클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클릭할 상품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좋은 상품에다 검색 광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은? 그렇죠, CVR. 상세 페이지가 얼만큼 좋은지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정량화할 수는 없어요. 리뷰가 이게 얼만큼 좋은지 뭐 점수나 이런 걸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근데 CVR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VR로서 내가 이 상품을 광고를 열심히 돌려야 될지, 광고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은 관계없고요. CVR만 높으면 광고 효율이 반드시 좋아져요. 반드시. 아셨죠? 단 이제 CTR이 안 좋으면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이론적으로인데 CTR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효율은 상관이 없어요. 효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광고가 잘 안 돌아요. 왜냐면 노출 대비 노출 막 이만큼 해줬는데 클릭을 많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쿠팡 입장에서 돈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클릭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쿠팡, 그렇죠?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CTR이 높으면 광고를 더 많이 해줄 뿐이에요. 광고 효율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럼 브랜드 광고는 우리가 CPM, 코스트 퍼 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CPM은 1000회 노출당 비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다 투자합니까, 여러분? 노출당 비용이니까, 그렇죠? 노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품이 뭐가 좋아야지, 어떤 상품이어야지 내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판매량은 노출수에 CTR 곱하고 CVR을 곱한다고 그랬죠. 노출수가 판매량이 이제 극대화되려면 노출수 대비 CTR과 CVR을 곱한 그 전체 값이 좋아야지 내가 브랜드 광고를 투자했을 때 그 광고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 따라서 CTR과 CVR 값이 동시에 높거나 혹은 CTR이 높아도 CVR이 혹시 낮더라도 내 썸네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CTR이 굉장히 높거나 혹은 CTR이 조금 낮더라도 내 상세가 너무 좋아서 CVR이 엄청나게 높거나 CTR, CVR을 곱한 값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제가 아까 CTR, CVR은 합쳐서 상품성이라고 했죠? 네, 상품성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광고 효율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상품이 CTR은 안 좋은데요. CVR은 좋아요. 그러면은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어떤 광고에다 투자해야 돼요? CPC, 검색 광고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CTR도 좋아요. CVR도 좋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검색 광고와 브랜드 광고 모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잘 모르시는 눈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쿠팡은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검색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검색 광고에 뭐가 있죠? 검색 광고 뭐 있습니까? 쿠팡에서 검색 광고 하는 거. 매출 최저. AI 또 매체 또 수동 광고. 그렇죠? 수동과 매체와 AI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검색 광고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어떤 그 노하우라고 우리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은 수동 키워드와 매체와 AI는 모두 정확하게 동일한 광고입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광고예요. 광고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 광고비 비딩을 통해서 노출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광고비 비딩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개발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쿠플러스 아시죠? 스마트 데이터 혹시 써보신 분? 네, 스마트 데이터 두 가지를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소스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떤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봤을 때 제가 이게 정확하게 동일한 광고 비딩을 통한 노출치 선정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건 얘네 비드 타입이라는 이제 소스가 어떻게 되냐면 매출 최적화랑 AI는 오토비드라는 기능만 그냥 추가된 거예요. 오토비드, 비딩을 자동으로 해준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수동 키워드 광고를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요, A라는 키워드, B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광고를 돌려보고 A라는 키워드보다 B라는 키워드가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 A를 뭐 제거를 한다든지 B를 더 키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더 많이 이렇게 광고를 돌려주고 좀 적게 돌려주고 이거를 그냥 대신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오토비드입니다. 아셨죠? 근데 AI는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고객의 검색 수. 현재 이제 고객이 검색을 하는 것들이 막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키워드들이. 그 고객이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여름 시즌에서 뭐 비키니를 많이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상품들이 원피스랑 비키니랑 예를 들어 뭐 겨울 옷이랑 이렇게 같이 판다고 하면 AI는 고객 검색 수를 반영을 해서
그 비키니를 좀 더 많이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 광고비에서 얘를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약간 집중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비율로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어떤 이 상품의 광고 품질이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좀 더 얘가 광고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출 최적화로 돌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시즌, 비시즌 고객이 얼마큼 검색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요 AI로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AI가 엄청 잘 돌아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잘 돌아갈까요? 검색이 많이 되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되면 아까 노출수의 CTR, CVR 곱한 게 판매량이니까 마치 판매량이 되게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냥 드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오토비드라는 효과, 고객 검색수라는 효과, 이런 기능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광고를 돌려야 될지, 나는 이 제품으로 광고를 돌리고 싶은데 AI가 자꾸 안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체로 빼거나 혹은 수동으로 빼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 상품을 위한 광고를, 캠페인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비검색 영역, 검색 영역이 요 따위로 생겼습니다. 이런 그래프 처음 보시죠? 저한테만 있는 그래프라서 그래요. 자, 비검색 영역은 한 500원, 여기 이제 세로가 가격이에요. CPC. 한 500원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고요. 검색 영역은 2,000원, 3,000원 더 올라가기도 해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동을 돌린다라고 하면 수동 키워드는 CPC 단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좀 더 이쪽 그 검색 영역의 CPC 단가가 높은 쪽에 많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광고가. 반대로 낮출수록 비검색 영역이 많이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매출 최적화랑 AI도 타겟 로아스를 우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겟 로아스. 난 로아스를 1000%로 할 거야, 100%로 할 거야. 100%면 되게 센 거잖아요. 100%로 해놓으면은 굉장히 이제 낮은 거니까 여기서 보면 타겟 로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검색 영역 쪽으로 가죠. 그죠? 반대로 타겟 로스가 그러면 우리가 1000%, 10,000%로 해놓으면 최대한 이제 비검색 쪽으로 많이 돌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타겟 로스를 100%, 50% 이렇게 놨다. 그러면은 얘는 최대한 검색 영역으로 많이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제 수동 키워드의 CPC 단가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최적의 광고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떠한 상품이냐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상품마다 당연히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광고 방법도 당연하게도 다 달라집니다. 다 똑같이 그냥 매체 350%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특성이 뭐가 있죠? CTR, 또 CVR,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셔야 돼요. 뭐냐면 구매 성향을 보셔야 됩니다. CTR, CVR, 그리고 구매 성향. 구매 성향은 또 뭐지? 우리가 이제 관여도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어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하마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올걸요, 아마. 고관여, 저관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되게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고 최대한 오래 끌고 여기저기 가격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들은 고관여.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밀어서 바로 결제 이런 것들은 저관여. 고관여, 저관여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거랑 좀 달라요. 다른 개념입니다. 구매 성향이라는 거는 검색 영역 그리고 비검색 영역으로 나눠서 검색 영역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 좀 더 목적지향적인 구매의 성격을 띠는 상품일수록 검색 영역에서 더 많이 팔립니다. 비검색 영역은요, 충동적인 구매,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막 지나가다가 여기서 막 이쁜 모자가 나왔어요.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들어가서 사요. 이거는 비검색 영역에서의 성적이 높은 것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성향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에서의 어떤 이 사람들의 구매하고자 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상품의 특성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CTR, CVR만 보는 게 아니고 구매 성향, 방금 전에 뭐였죠? 검색 영역, 비검색 영역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적으세요. CTR, CVR을 검색 영역, 비검색 영역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광고 대시보드에 내 CTR이 0.2인데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시보드는요 검색 영역, 비검색 영역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통합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제가 이제 검색 쪽으로 좀 더 광고를 해야 될지 비검색 쪽으로 광고를 해야 될지 이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얘가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CTR, CVR을 반드시 검색과 비검색 영역으로 나누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검색 CTR, 검색 CVR, 비검색 CTR, 비검색 CVR 총 이제 4가지 변수이기 때문에 4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6개죠. 그죠? 그래서 이 16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광고를 다르게 집행을 해야 된다. 자, 생각해보세요. CTR, CVR이 검색, 비검색이 모두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둘 다 낮아요. 안 팔아요. 네? 버려야죠. 버려야죠.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놈이니까 버려야죠. 자, 그러면은 CTR 검색 영역에서의 CVR은 높은데 비검색 영역에서 CVR이 낮은 것들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검색 영역에서 CVR이 높은데 아직 CTR, CVR 아직 좀 외계어 같죠? 그죠? 클릭률 전환율이에요. 검색 영역에서의 클릭률은 둘째치고 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높은데 비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낮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아스를 낮춘다. 정답. 또 광고 단가를 높인다. 수동 키워드에서 광고 단가를 높인다. 그것도 맞습니다. 2가지의 전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아셨죠? 우리가 왜 검색량에서의 CVR이 높은데 CTR은 무시해도 됩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 CPC는 투자가 어디에 일어난다? 클릭에 일어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는요, 여기 밑에 8가지 경우의 수나 위에 8가지 경우의 수가 방법이 정확하게 동일해요. 광고만 봤을 때. 이해가시나요? 밑에 8가지는요, 검색 영역에서의 CTR 값이 높은 거고, 저기 위에 8가지는 검색 영역에서의 CTR이 낮거든요. 그런데 광고 방법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CVR에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라는 게 어렵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자, 그러면 비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높아요. 그런데 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로아스를 높인다. 맞습니다. 또 네, 수동을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광고 CPC 단가를 낮추시면 됩니다. 둘 다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높으면 제가 모르죠? 자, 둘 다 높으면 어떻게 하냐면 옵션이 예를 들어 2개예요. 그러면
옵션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CTR, CVR 보통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옵션이 여러 개여도요. CTR, CVR 값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힌트 드렸어요. 늘려요. 네? 옵션을 늘립니다. 그렇죠. 옵션을 나누시면 돼요. 다시 A라는 옵션이랑 B라는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쳐요. 근데 두 가지 옵션을 돌리더라도요.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혹은 이제 내가 노출된 거 대비 어떤 CTR이나 이런 게 특성이 비슷비슷해요. CTR, CVR이 높은 것들을 쭉 나래비해서 보면 같은 상품의 옵션만 다른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CTR, CVR이 높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한다? 옵션을 분리해서요. 어떤 옵션은 비검색 쪽으로 돌리고요. 어떤 옵션은 검색 쪽으로 돌리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다, 그죠? 네? 분리를 하시면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검색 영역만 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비검색도 잘 나올 놈인데 비검색도 좀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근데 옵션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게 하면요. 그 중에서 조금 비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놈이 있어요. 네. 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조금이라도 높은 놈이 있어요. 나열비를 해보면. 그럼 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높은 놈한테 최대한 수동 키워드 단가를 높이거나 혹은 매출 최적화 목표 로아스를 낮추는 식으로 검색 영역에서의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돈이 되겠죠. 반대로 비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높은 옵션을 이제 나래비 해가지고 그런 놈들은 어떻게 돌린다? 매체를 최대한 돌린다고 하면 목표 로아스를 높이거나 그렇게 해서 비검색 영역으로 최대한 노출되게 하거나 혹은 수동 키워드 광고를 돌린다고 하면 목표 로아스가 아니죠. 단가 자체를 낮춰가지고 최대한 비검색 영역으로 노출이 되게끔 유도한다. 아직도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수동에서 비검색 영역에서의 단가를 높이고 검색 영역에서의 단가를 낮추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 캠페인은 요거에 따라서 그냥 딱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타겟 로아스를 낮추면요, 그러니까 높이면요, 어때요?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고 있죠? 아래로 향하면 향할수록 비검색 쪽에 포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높이면요, 타겟 로스를 낮추면 죄송해요. 낮추면 검색 영역 쪽 500원 이상이 없어요. 비검색 영역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원 이상의 어떤 CPC를 써야 되면 검색 영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 영역이 더 많이 소진이 되고요. CPC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 키워드로 CPC를 높이면 높일수록 검색 영역, 낮추면 낮출수록 비검색 영역에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거예요. 검색 영역에서의 CVR, 비검색 영역에서의 CVR을 통해서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검색에서의 CVR이 높은 놈이면 최대한 수동 키워드 CPC 단가를 높여주고 목표 로아스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이 캠페인을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CVR이 비검색 영역이 높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비검색 영역으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목표 로아스를 굉장히 높이고 수동 CPC 단가를 낮춰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정 수준 제가 이제 판매되는 일정 수준 판매가 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CTR과 CVR 값을 제가 적어온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 다시 찍으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좋다 이거예요. CVR 오케이, 광고 오케이. 그러면 CTR과 CVR이 동시에 좋은 놈이 있어요. 검색 광고에서 여기 밑에 맨 밑에 네 가지 경우의 수. 이러면 단순히 검색 광고만 돌리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브랜드 광고를 하셔야 돼요. CPM. 이 중에서도 이런 비검색 영역마저도 CTR, CVR이 높다. 그러면 뭘 하면 좋습니까? 맨 밑에 경우에 그럼 뭘 하면 좋겠어요? 외부 노출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FA, DA 광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배너 광고, 외부 트래픽 광고, 메타 광고, 유튜브 내 얘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때 되면 내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만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광고 효율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광고 너무 쉽죠? 제가 여기 나와서부터 여기 밟고 나와서부터 얘기했던 건 CTR과 CVR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요, 제가 아까 이렇게 써놨던 내용들 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CTR이 뭐지? CVR이 뭐지? 왜 CVR이 높으면 광고 효율이 좋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 판매가 되는 상품들을 그냥 쭉 나래비 해보고 평균을 쓱 내보니까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이것도 안 되는 것들은 투자를 조금 고려를 해보셔라. 아셨죠? 만약에 죄송합니다. 검색과 비검색이 뒤바뀌었어요.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뒤바뀌었습니다. 검색 영역에서의 CTR이 1% 이상이면 좋다, 나쁘다? 좋다, 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 영역에서 1%도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CTR은 오케이, 글렀어. CPM 광고는 안 했다. 그 다음 검색 영역에서 이거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자, 검색 영역에서의 CVR이 3%입니다. 근데 내게 5% 나와요. 어때요? 좋죠. 광고 돌리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겁나 돌리셔야죠. 왜냐하면 광고 효율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아셨죠?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 효율은 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막 들어가면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예를 들면 광고 ROI라든지 광고 ROI, 최소 광고 ROI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분의 전환율 곱하기 뭐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해 다 못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이 정도만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이거 이상은 적어도 돼야지 광고를 돌리시길, 계속해서 마케팅으로서 광고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어떤 특강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내가 좋아요. CTR, CVR이 좋은 것들을 막 발견을 했어요. 외부 트래픽도 좀 하고 싶고 외부 광고도 더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요 한드레드님 다음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을 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날님은 한 일주일 전에 알게 됐는데 이게 영상 하나 보고 여긴 찐이다라고 생각해서 보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무조건 들어보시는 게, 들어봐야 압니다. 이거 무조건. 제가 돈 버는 하마님 유튜브 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전 아직 초보라서 진짜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돈 버는 하마님 팬이라서 돈 버는 하마님 말씀 너무 좋았고, 광고를 아직 잘 몰라서 그 강사부님께서 광고 얘기해 주신 거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로켓 크로스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타개할 방법이 좀 궁금했는데 좀 그런 걸 얻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또 들으러 올 것 같아요. 또 올라오면은. 일단 이렇게 광고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약간 실행하실 수 있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았고 또 막판에 이제 오날링 강의에서는 현재까지 쿠팡 흐름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저희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도 좀 제가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좀 끌고 나가야 할지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워낙 강사진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딥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 알려주셔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지인들한테 더 많이 그러니까 얘기해서 같이 올 걸 하는 좀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좋았던 강의였습니다.